김영환 지사 광폭 행보 따라잡기. 그는 왜 야외에서 한다고 그래요?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손편지 예. 그 초대장을 보냈잖아요. 충북지사 최초로 유튜버래요. 이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정 인사들을 미리 개인 유튜브에 방송을 했어요. 예. 전화번호를 공개해. 그것도 돈과 소통을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공적인 이슈를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석을 그러네요. 하겠다는 거니까 문제가 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좀 입을 열다 보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날 수 있다. 이건 자막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방송 중에서 가장 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광폭 행보 그리고 발언 이 시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김영환 지사 광폭 행보 따라잡기. 그는 왜입니다. 오늘 왜를 한 100만 번 여쭤보려고요. 왜? 도대체 왜? 도지사 취임식은 7월 1일. 그런데 야외에서 한다고 그래요. 뭐 도청에도 대회의실도 있고 뭐 예술의 전당도 있어서 실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바깥에서 하는지. 네, 문희문화재단지에서 그 취임식을 이제 했겠죠. 야외 네. 지금 취임식장이 문화재단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김영환 지사의 어떤 그 주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 뭐 170가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화려해, 충북에 화려해. 한 700여 개 호수. 충북에 호수가 그렇게 많아요? 조그만 웅덩이까지 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700개 웅덩이까지 되니까. 합쳐서? 그래서 그런 상징성 때문에 이제 그 문희문화재 단지에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게 본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마 그 인수위 그 협의 과정에서 모 교수가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예.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당선인 지금 도지사죠. 도지사 개인의 이제 문학적 감수성이랄까 이런 감성 같은 것이 좀 많이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페북에 직접 도민들을 상대로 손편지 예. 그 초대장을 보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뭐 행사 무대나 아니면 음향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지 않고 자연 풍광 그대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실제로 실천이 됐겠죠. 이런 면을 본다면은 뭐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본인 개인의 문학적 감수성까지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5천 명한테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한 1,000명 정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왔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화재단지의 주차 변수가 한 300여 대 정도. 근데 만약에 1,000여 명이 왔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당장 주차도 문제. 때악빛도 문제, 비가 오면 비가 와서도 문제. 굳이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카드를 써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문제, 언론에서 그런 문제 지적을 하잖아요. 뭐 날씨 문제거나 아니면 주차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만 네, 그거는 뭐 환경 문제. 사소한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지 이것이 큰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런 문제 제기됐지만 그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예. 전 뭐 홍 대표님이랑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12년 만에 도지사가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취임식은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참신해주자 하는 의도가 좀 반영이 돼서 문화재 단지를 선택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거론 안 하셨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야외에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시의적절한 탁월한 좀 선택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렇죠. 김영환 지사 광폭 행보 따라잡기 두 번째. 그는 왜? 충북지사 최초로 유튜버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유튜브를 운영을 했는데 이걸 놓지 않겠다.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 평소에도 뭐 소셜 미디어, 개인 뭐 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이고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해요. 구독자가 15만 명. 저도 잠시 유튜브를 해봤지만 15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몇 명 정도 하셨나요? 그건 노코멘트입니다. 페북도 팔로워가 기본 뭐 1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개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당선 이후에 당선인 신분으로서 취임식 장수하고 그 다음에 내정 인사들을 미리
개인 유튜브에 방송을 했어요. 예. 그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마 지사가 정식으로 지사를 취임하면은 개인 미디어 활동을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본인이 개인 뭐 김영환 TV라고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계속 하겠다. 예. 다만 이제 이익을 취하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취하는 거, 하지 않겠다. 광고나 이런 걸로다가 이득을 취하는 거는 도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다시 논란을 더 키웠죠. 지금 김영환 지사가 유튜브를 놓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잠깐 봤는데 네. 굉장히 그 테크닉이 좋으세요. 우리들이 흔히 유튜브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그 피드백 반응 올라오는 거에 일일이 또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원고를 자기 본인이 읽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바로바로 소개를 해주고 이제 뭐 라이브 방송. 네, 그 형식을 내가 쭉 보니까는 그 굉장히 이쪽에 저기 아주 실력이 있으시구나.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2020년부터 했다잖아요, 봄부터.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하면서 어떤 그 당선에 이르기까지 나름 그 일조한 그 방법이 바로 거기서 유튜브를 하면서 아하. 이렇게 해서 어떤 지지세를 모았고 거기에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고향을 와서 예. 그리고 당선까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사실 충북 출신이라지만은 충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좀 그러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명도 좀 혼동하신 것 같고. 동남지구를 뭐 동남지구에 삽니다. 동남동에 삽니다. 그러고 그리고 문희문화재 단지를 문희문화재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으로 하고 곤란한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사가. 뭐 그냥 그렇게 또 그것도 또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 듣는 사람은 동남동이 있나 보구나. 뭐 알아듣죠, 뭐 저희.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제 그 어떤 그 참모진 도청 참모진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한번 직접 물론 뭐 이제 도민들만 유튜브를 통해 상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한번 겪어보겠다. 그러니까 필터링 없이 예. 내가 도민들의 생각, 현장의 목소리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다는 그런 그 의지 있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요. 지사께서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북을 알리겠다. 그렇죠. 귀농 귀촌 유입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도 뭐 적극적으로 좀 판매하는 데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런 내용들만 지금 놓고 보면 대표님 말씀과 뭐 이런 내용들을 합해 보면 부정적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김영환 지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개인 방송을 계속 하겠다는 거고 그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뭐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 방송을 막기도 어렵다. 그 다음에 충북을 적극적으로 안 알려져 있으니까 15만이나 되는 구독자한테 홍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충북의 상품을 팔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민과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뭐 이유를 내세워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뭐 많은 분들이 또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 많아요. 그 이유는 뭐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 영리를 취득하는 것을 겸직을 도지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단체장은 의원들과 지방의원들과 다르게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발언이나 어떤 지지 발언 아니면 반대 발언 이런 걸 할 수 없거든요. 개인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네. 이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은 도정을 홍보한다라고 그래도 도정 홍보 방송은 정치적인 문제, 지사의 지지나 반대나 이런 문제,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도정 홍보 방송이나 이런 것도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적게 사면 세 가지 문제지만 예.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비판 여론도 많이 있죠.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좀 혼동스러울,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는 적극적인데 적극적인 의지와는 다르게 환경이 법적인 자칫 문제를 잘못돼서 야기할 수 있다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충북 도민이 164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공개, 그것도 도민과 소통을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100명
하고 통화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4년 임기 동안 100명하고 매일 통화를 해도 10%도 안 되거든요. 14만, 15만밖에 안 되는 전화번호 공개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도민과 소통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이제 뭘 이제 일일이 전화 응대하기 힘드니까. 메시지로 한 메시지 그것도 메시지만 받겠다. 문자 입장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럼 하루 종일 그거에 매달려서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니면은 뭐 누가 그걸 전담할 수 별도 있는 담당자 뭐 있으면 되겠는데 글쎄요 한번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는지. 괜히 저 효과만 풍선만 키워놓고 도민과 소통한다. 나 전화번호 이거다 해놓고 전화 다른 거 쓰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김영환 도지사가 뭐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공적인 문제, 공적인 이슈는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사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적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거나 밀실 야합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공적인 이슈나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도민들의 민원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을 사적 채널을 통해서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적으로 답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건 좀 문제가 크잖아요. 공적인 이슈를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석을 하겠다는 거니까 문제가 크거든요. 이것을 좀 신중하게 좀 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야외에서 취임식을 하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관사도 없애고 관사 없애고 개인 전화번호도 공개해가지고 개인 전화번호 문제는 사실상 도지사 답변란이라는 게 도청 홈페이지에 따로 있어요. 있잖아요. 이것을 비공개나 반공개, 반만 공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질문만 공개하고 뭐 답변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도지사 답변 홈페이지장에 도지사 답변 코너를 만들면 되는 건데 이러면 공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반공적으로. 그러네요. 완전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공적인 문제를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일도 하기 전에 뭐 사전에 감나라 배나라 좀 뭐하다 이런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지금 보좌진하고도 소통되지 않은 얘기래요. 이 저 개인 전화번호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적인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셨으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좀 이시종 그 전 지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시종 전 지사를 뭐 김영환 지사는 뭐 7급 지사라고 뭐 일부 직원들이 그러더라. 그만큼 뭐 본인이 뭐 창 닦는 건 유리창 닦는 것까지 나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디 발입니까? 어디 발이에요? 하여튼 뭐 그 외에 광폭 행보 좀 챙겨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 한 6년여 진행을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무심천을 좀 개발을 하자. 그런 얘기 하셨죠.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호수를 좀 만들고 중간에 저류를 시켜서 좀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영환 지사 공약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레이크파크 사업 있잖아요. 레이크파크. 충북의 호수나 강이 좀 많아요. 이런 것을 좀 개발해서 그 물과 친한 여유 공간을 좀 만들고 그런 걸 좀 해보겠다라는데 저는 이거에 대폭 찬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이 전 당장 이시종 지사의 무해 마스터십 대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이시종 지사가 내걸었던 미호천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르네상스,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시켜서 좀 구상을 해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기는 바다가 없는 대신 호수가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충북에 대해서 물과 관련된 이렇게 문화시설이나 여유공간, 관광시설을 좀 만들겠다는 생각은 좀 참신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청호가 내려다 보이는 문화재단지에서 취임식을 한 그 이유나 이런 동기가 나중에 진짜 발현이 될 수 있었으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던 다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멋있죠. 문화재단지에서 바라보는 대청호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굉장히 규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문희변 자체도. 옥천은 그 면적의 80%가 저기 아니에요. 특별대책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 레이크 파크도 좋지만 하여튼 그런 규제 지역을 그럼 우리 환경 당국, 환경 단체들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 협의를 해가면서 좀 규제를 완화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마 뭐
그 심사숙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아마 김영환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대청호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영환 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청호의 규제를 좀 완화하고 대청호 주변을 관광벨트나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전의 지사들보다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보기엔 고향의 칠성댐 아하, 예. 괴산.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운데 껴가지고 좀 여기를 좀 부흥시키고. 어떻게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본인 땅값을 누게 5,000평? 아니 거긴 청천이고 거리가 이제 거리가 좀 있는 칠성면이니까. 또 한 가지는 AI 영재고 부분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공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윤건영 교육감과의 공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하겠다는 거죠. 지난달이죠. 벌써 지난달이 됐는데 지난달 27일 양 당선인 교육감과 도지사 당선인 측 인수위가 만났죠. 인수위가 만나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오찬을 했어요. 양 당선인이 직접 오찬을 했고 그 충북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면서 대표적으로 영재고를 설립하는 데서 서로 공감대를 이뤘죠. 그래서 아마 금수를 타서 바로바로 이거 아마 추진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입장 차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서요. 입장차는 김영환 좀 일치죠. 지사는 혁신도시? 혁신도시라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윤건영 교육감은 글쎄 위치는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전에 예. 지금 그 AI 영재고가 뭐 도에서 그 저 지사하고 저 교육감이 만나서 우리 만드십다 해서 우리가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아하. 영재교육법에 따라서 어떤 교육부에서 뭐 처리를 해줘야 돼서 되는 거지. 아 이전 절차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광주에서도 AI 그 영재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김영환 지사의 정치력이 이제 거기서 이것부터 이제 나타나야 돼요, 사실. 특별고문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특별고문이니까 우리가 하겠지. 저번에도 영재고 문제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재고를 만든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특별법이 있는 거다. 이게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생활비까지 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재정적 부담도 엄청 커질 수 있다라고. 이게 뭐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 뭐 영재고 전도사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영재고 만능주의자처럼 여기저기 막 그렇죠. 오창의 과학영재고, 진천음성 지금 얘기하는 AI 영재고 만들겠다. 영동의 국악영재고, 옥천의 수학영재고 만들겠다는데 도대체 이 영재고가 뭘 의미하는 건지 김영환 지사가 명확히 좀 먼저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영재고가 아니라 이름만 영재고. 우리 뭐 그러면 청주 영재고등학교, 뭐 청주 신흥 영재고등학교 이렇게 다 붙이지. 그럴 의미가 아니, 없으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그건 설치를 이제 그 승인을 이름을 못 붙이게 할 겁니다. 아마 해주는데 법적으로. 아 영재고라고. 아. 근데 광주에 설치를 해주고 여기를 충북에 AI 영재고를 안 해준다. 저는 두 군데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아니면 충북에다 해주는 게 맞지. 저번에 방사광 과속기 두 군데 다 안 해주고 청주만 해줬는데요. 나중에 안 해주고.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영재고를 만드네 안 만드네 설립을 하네 안 하네 위치가 여기네 저기네 얘기할 간단한 문제가 이전에 그 얘기하기 이전에 국가 정부 중앙 정부의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도 필요한 거고. 필요하니까 이 과정이 더 일단 선행돼야 되는 얘기네요. 지금 지역의 행정수장과 교육수장의 의지는 일단 단일화는 됐어요. 그렇죠. 하겠다는 거예요. 영재고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고라고 합시다. 자사고, 뭐 명문고, 과학고, 국제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뭔가 특수 목적고를 뭐 설립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수 목적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재고, 국제학교, 자사고 뭐 이런 것을 충북에 설립하겠다는데 이게 전국에 지금 있거든요. 전국에 지금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의 영재고,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해주는 영재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제고나 자사고들이 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고 재정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과연 이걸 충북 지역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또 설립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김영환 지사나 윤건영 교육감이 얘기하듯이
지역 인재 육성, 지역 발전에 도움이 실제 될 거냐라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해요. 행성에 민사고가 있고 전주에 상상고가 있다라고 그래서 전주나 행성에 지역 인재가 더 뭐 많아지냐. 우수하게 육성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변호사님이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네요. 그다음에 영재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교육의 형평성 문제도 따져야 되는데 뭐냐면 영재고는 중학교 졸업하는 우리 충북도에서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한 학교에 몇 명이나 영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 될까 말까 한 하겠죠. 명도 못 가요. 아예? 아예 한 명도 못 지역 가요. 인재 이렇게 저 구분을 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좀 늘어날 수 있지. 한 예. 두세 개 학교에서 한 명 정도 갈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영재고로 갈 수 있는 충북 지역의 학생은 한 학교에 한 명도 안 되고 한 5개 구에 한명 5개 될까 중학교 말까? 한 명 정도고 예, 예. 그다음에 국제고나 자사고를 만들어도 있잖아요. 한 학교에 한 명, 2명 이것밖에 못 가요. 가. 아. 못 가는 이유 중에 뭐 수학 능력도 수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돈이에요. 200만 원 이상씩 들어요. 자사고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중상위권이거나 예. 나머지 학생들을 생각을 하는 게 교육자로서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초 상위권 단 0.001%를 위해서 재정을 낭비한다. 그것을 집중해서 교육 정책을 만든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예.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차별이다. 이런 얘기죠. 영재고가 지금 한 학급 10명 예상하고 있잖아요. 12학급 한 예, 학년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는 지역 할당이 50%고 이제 전국이 나머지 풀려가지고 50%인데.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죠. 계획이 뭐 어느 지역에 설치하든지 간에 그거는 네. 보훈에 하던 뭐 혁신 도시 하든지 간에 그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최병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정적으로 이제 그 과연 이제 홀로서기를 계속 하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충원을 모집 뭐 자사고 같은 게 일부 자사고는 모집이 안 돼가지고 일반고 전환하는 학교들 그렇죠.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금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시스템적으로 지금 자사고가 이렇게 지금 현 교육 정책 앞으로 추진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하고 잘 맞아 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정돈해서 갈 필요는 있다. 지금 워낙에 지금 뭐 자사, 국제고, 영재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지금 우리 충북은 없지만 예. 그럼 없어서 갖고 와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아하.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이걸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이시종 지사가 세일즈 이제 예산 따로 중앙부처 가보니까 충북 사람들이 없더라. 부탁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윤건영 교육감도 본인이 총장 시절에 뭐 때문에 국회 30번이나 찾아가. 그러니까 청주 교대 부설 초등학교 수영장 짓는 예산 때문에 그런 학교를 그랬다잖아요. 유치함으로써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고 이 충북 청주에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한양에 가서 어디 관직에 오르더라도 어떤 그런 애정을 갖고 충분히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은 그랬죠. 이 학교를 지금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 취지에 맞는 그런 학교 시스템을 여기다가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하지. 딴 데가 60개 되는 특목고인데 우린 왜 하나도 없냐. 이런 식의 접근은 좀 힘들다. 지금도 사실 윤건영 교육감도 그런 얘기 옛날에 했었잖아요. 충북에도 외고 있고 과고 있고 예술고도 있어요. 그렇죠. 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하. 여기를 먼저 육성하거나 그러면 충북에도 잘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진천도 그렇고 우리 청원구 쪽에 있는 자공고 있어요. 예.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있거든요. 있어요. 예. 거기 성적 애들 우수해요. 우리 지역을 지킨 인재는 A3뿔이라고 할까? 자 0.001% 되는 영재고 갈 애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상위권 있는 일반 학생들 지금 우리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지키는 결국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일반 학교에 다니는 그 중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나? 장학금을 주거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해주거나 아니면 입시 상담 프로그램을 해주거나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0.001% 학생을 위해서 뭐 재정을 엄청나게 수백억씩 투입한다? 전 이건 반대입니다. 선거 공약도 냈고
그다음에 두 수장께서 공감대도 형성을 했고 또 지역이 없고 그러니까 무작정 꼭 설립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좀 수면 위로 얘기가 올라왔으니까 정말로 필요하냐 필요하면 어떻게 필요할 거냐. 저는 AI 영재고 AI 빼고도 영재고가 지역 인재 육성하고 연결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에서라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 최 배우는 본인이 영재인데 굉장히 영재고 설립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경향이 부정적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역 지키잖아요. 영재가 아니니까 지역을 지키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광폭 행보 따라잡기 오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사업을 또 꾸려갈지도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좀 정리해 보죠. 먼저 변호사님. 예. 득보잡 도지사 좋아 새롭게 가. 득보잡 도지사. 원래 득보잡은 별로 좀 부정적인. 김영환 도지사 후보가 처음에 충북 도지사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뭐 뜨내기다, 정치 철새다, 득보잡이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충북에 지난 10년간, 뭐 10년간이 아니 거의 20년간이겠죠. 이시종 지사나 한범덕 시장, 이승훈 시장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관리주의에 포획이 돼서 완전 고인물이 됐어요. 득보잡일지는 몰라도 김영환 지사가 좀 새롭고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바꿔보려는 것 같아요. 예. 뭐 새롭게 한다는 거, 고인물을 좀 혁신한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찬성이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고 좋아, 새롭게 가. 저는 뭐 앞날이 좀 창창하기를 김영환 지사님께 기원드립니다. 빠른 것보다는 새롭게 가는 그렇죠.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 또 자꾸 생각이 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대표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는지요? 물고기는 생각 없이 미끼를 물었다가는 잡히게 돼 있죠.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는 이 고위공직자일수록 그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가려서 특히 뭐 유튜브를 계속 하신다니까는 네. 도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는 물고기란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이제 뭐 비유식이니까 입으로 낚이니까 네. 말을 이 미끼를 물려고 덥석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좀 입을 열다 보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날 수 있다. 아니 근데 입을 열어야죠. 지사가 새롭게 지사가 뭘 해야 아니 그러니까는 조심해서요. 그렇죠. 아무 미끼나 이렇게 물지 마라. 말을 가려서 침묵할 때야 말할 때를. 물고기는 입이라고 안 하잖아요. 어떻게 그럼? 그건 자막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뭐 지금까지 방송 중에서 가장 센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신중하게 도민을 위해서 진행을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그렇죠. 말씀이시니까. 말로 안 하시고 글로 써왔어. 그래서 입을 벌리시면 안 되실까 봐.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의욕적으로 또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만큼 사실은 여러 가지 오늘 얘기도 좀 나눠보고 광폭행보 따라잡기라고 좀 표현도 써가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잘 되면 다 도민들의 몫이니까요. 그렇죠? 사업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